10억을 맡겼는데 전산에는 9억만 찍혔습니다. 박정호는 처음 그 화면을 보고도 단순한 실수라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디지털 시스템이 낯설기도 하고 PB센터 직원들은 입을 모아 곧 반영됩니다라며 극진히 응대했기 때문입니다. 최고급 커피 전담 매니저 귀빈이라 부르는 호칭까지.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했을 때조차 지점 처리 기록 확인 중이라는 모호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 10억이 적혀 있는데 고객 앱과 전산에는 9억. 불안이 의심으로 바뀌자 박정호는 결국 오래된 친구 신사현옥을 떠올렸습니다. 은빛 안경의 중절모 차분하면서도 빈틈없는 사람. 세상 어떤 일도 은밀히 파헤쳐내는 해결사. 정호는 서류 봉투를 움켜쥔 채 곧장 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강남 도심 한복판 거대한 유리 외벽으로 둘러싸인 프라임증권 강남 지점. 건물 로비에 들어서면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머리 위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일반 은행보다 훨씬 고급스럽게 꾸며진 공간은 처음 방문하는 이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아침 9시 영업 개시 전임에도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VIP 상담실에는 이미 고급 원두 향이 퍼지고 있었고 직원들은 고객이 오기 전부터 자리 세팅을 꼼꼼히 점검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직원들은 서로에게 낮은 목소리로 확인을 주고받았다. 오늘 오전 10시 박 사장님 예약 있습니다. 네, 접대실 준비 다 됐습니다. VIP 고객이 도착하기 전부터 지점 분위기는 이미 팽팽했다. 상담 테이블 위에는 고급 닭이 세트와 맞춤형 간식이 놓였고 대기실 소파는 호텔 라운지를 방불케 했다. 겉보기엔 완벽해 보였지만 속사정은 달랐다. 직원들끼리의 대화에는 언제부턴가 알 수 없는 긴장이 묻어났다. 실적 압박과 내부 경쟁이 치열했고 무엇보다 특정 고객 계좌 관리와 관련해 극소수만 아는 비밀 절차가 오갔다. 지점장 오태규는 오늘도 이른 시간에 출근해 VIP 전담팀을 불러 모았다. 그는 늘 넉넉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는 실적과 돈에 대한 집착이 숨겨져 있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지점은 고객 눈앞에서 흔들리면 끝입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어떤 불만도 나오지 않게 하세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감출 수 없었다. 특히 몇 달 전부터 KM 파트너스라는 법인명이 반복해서 내부 전산에 찍히는 것을 알아차린 직원들이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크게 문제 삼지 못했다. 지점장의 지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상담 매니저 차유진은 동료에게 속삭였다. 그 계좌 오늘도 또 쓰이나? 쉬. 괜히 말하지 마. 그냥 기록대로 처리하면 돼. 대화는 거기서 끊겼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에는 이미 불편한 기색이 번져 있었다. 이 지점의 문화는 철저히 보여지는 것에 맞춰져 있었다. 고객 앞에서는 극진한 서비스와 미소를 내세우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좌 흐름을 자유롭게 조작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었다. 모두가 알면서도 침묵했고 그 침묵이 곧 지점의 안정을 지켜주는 것처럼 포장되었다. 그러나 그날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고급 로비, 평소와 다름없는 직원들의 분주함. 하지만 그 안에서 이미 위장 계좌라는 그림자가 자라나고 있었고 곧 그것이 치명적인 균열로 번져나갈 예정이었다. 박정호는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프라임증권 강남 지점에 큰 자금을 맡기고 있었다. 총 10억 원. 평생 땀 흘려 모은 전 재산과 다름없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주말 저녁 휴대폰 앱으로 계좌를 확인했다. 그런데 화면에 찍힌 잔액은 9억 원. 처음엔 단순한 착오라 생각했다. 정호는 눈을 비비며 다시 로그인했다. 그러나 숫자는 변함없었다. 그는 서류 봉투에서 계약서를 꺼내 다시 확인했다.
계약서에는 명확히 10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다. 앱 화면의 수치와 딱 1억 차이. 설마 정호는 불안을 억누르며 지점 담당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미소 섞인 목소리로 응대했다. 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전산 반영이 늦는 겁니다. 곧 수정됩니다. 정호는 그 말을 믿고 하루를 기다렸다.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수치는 변하지 않았다. 본사 고객센터에도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같았다. 지점 기록 확인 중입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낡은 점퍼 주머니 속 손이 땀으로 젖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깊게 팬 주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난 얼굴. 평생 남에게 피해준 적 없이 살아온 자신이 이제와 이런 일을 겪다니 믿기지 않았다. 며칠 뒤 지점을 직접 찾았다. 로비는 여전히 화려했고 직원들은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다. 정호는 의도적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계좌에 이상이 있는 것 같네. 직원은 미묘하게 눈을 피하며 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사장님 곧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명세서를 출력해달라 요청하자 종이에는 본사 시스템과 다른 금액이 찍혀 있었다. 정호는 그제야 확신했다. 단순 전산 착오가 아니었다. 밤이 되자 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랜 친구를 떠올렸다. 은빛 정장에 중절모를 쓴 사내 신사 현옥. 정호는 곧장 전화를 걸었다. 현호가 이상한 일이 생겼네. 내가 맡긴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내일 서류를 들고 찾아가도 되겠나? 전화기 너머에서 현옥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히 대답했다. 당장 오게. 그냥 착오는 아닌 것 같네. 프라임증권 강남 지점장실. 낮게 들이운 조명 아래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몇 명의 핵심 직원이 모여 있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점장 오태규는 팔짱을 낀 채 직원들을 번갈아 보았다. 평소 웃음을 머금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박정호 씨가 또 문제를 제기했다지. 한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답했다. 예, 지점 기록과 본사 서버 금액이 맞지 않다고 계약서까지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이들은 순간 눈빛을 교환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지점은 몇 달 전부터 VIP 고객 일부 자금을 위장 계좌로 돌려 단기 운용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정상 예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점장이 외부 법인을 끼워 넣어 자금을 굴리는 구조였다. 오태규는 낮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분은 단순한 노인이야. 평생 거래만 했을 뿐 구조를 알 리가 없지. 조금만 기다리면 잊어버릴 거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스쳤다. 이미 본사 고객센터에도 문의가 들어간 상황. 더 이상 단순 지연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웠다. 차유진 매니저가 주저하다가 말을 꺼냈다. 지점장님, 이번엔 다릅니다. 박 사장님이 계약서 사본을 직접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만약 본사에 원본이 전달되면 순간 오태균의 시선이 차갑게 빛났다. 그러니까 본사로 못 가게 막아야지. 내부 기록은 내가 조정할 테니 나머진 말 맞추면 된다.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불법임을 알았지만 누군가 반발하는 순간 자신이 잘려나갈 수 있다는 걸 더 잘 알았다. 이곳의 공기는 충성보다 생존에 가까웠다. 밖으로 나오자 직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오갔다. 이대로 괜찮을까? 저분 오래된 고객인데. 괜히 나섰다간 우리만 다친다. 입 다물고 지점장 말만 따르자.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겉으로는 여전히 화려한 로비, 환하게 웃는 직원들. 그러나 내부에서는 위장 계좌라는 폭탄이 뇌관을 드러내고 있었다.
은빛 서재 안 고풍스러운 책장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가죽 의자에 앉은 신사 현옥은 손에 든 차잔을 내려놓고 오래된 친구를 맞았다. 박정호는 낡은 점퍼 차림으로 들어섰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고 있었다. 정호는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계약서 사본, 최근 명세서, 그리고 휴대폰 앱 화면을 캡처한 사진들이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현호가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 계약서엔 10억이라 적혀 있는데 전산에는 9억이 찍혔네. 처음엔 단순한 착오인 줄 알았지. 그런데 본사에서도 같은 대답만 반복해. 지점에서는 명세서까지 다르게 뽑아주더군. 현옥은 말없이 자료를 넘겼다. 꼼꼼하게 날짜를 짚어가며 확인하던 그는 이내 안경 너머로 정호를 바라봤다. 정호야, 단순 실수라면 이렇게 오래 갈 리 없네. 본사 서버와 지점 기록이 다르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흐름을 건드린 거야. 정호는 손을 떨며 차잔을 붙잡았다. 평생 돈이란 걸 깨끗하게만 벌어왔는데 은퇴해서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네. 현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서류를 꺼내 정호에게 내밀었다. 위임장이었다. 자네가 직접 나서는 건 한계가 있네. 앞으로의 모든 확인과 대응은 내가 맡겠다. 대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하니 이 위임장에 서명하게. 정호는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단호히 펜을 들어 서명했다. 서명 후 그의 표정에는 불안과 안도감이 동시에 묻어났다. 현옥은 서류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시작일세. 자네는 평소처럼 지점과 접촉하며 상황을 지켜만 보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가장 큰 단서가 될 걸세.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서재 안으로 스며들었다. 정호는 무겁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짐을 느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 신사 현옥은 서재에서 곧장 연락망을 열었다. 그의 곁에는 오랫동안 함께해온 비서진 5명이 이미 대기 중이었다. 첫 번째로 호출된 이는 전직 회계사 출신 김 비서였다. 그는 지점이 발행한 명세서를 본사 서버 기록과 나란히 대조했다. 숫자 하나하나가 엑셀 시트에 정리되며 차이를 드러냈다. 여기 보십시오. 본사 서버에는 10억이 맞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점 출력본은 9억으로만 표시됩니다. 내부에서 임의 필터가 걸린 겁니다. 이어 전산 보안 전문가 출신 이 비서가 서버 로그를 분석했다. 합법적으로 요청 가능한 본사 API를 통해 접근해 최근 기록을 시간대별로 나열했다. 화면에 빽빽이 뜬 숫자와 코드 속에서 그는 곧 하나의 낯선 흔적을 발견했다. 로그를 보십시오. KM 파트너스라는 법인 계좌가 반복 등장합니다. 정상적으로는 고객 이름만 표시돼야 하는데 이 법인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자금이 잠시 이 계좌로 흘렀다가 다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현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했다. 즉, 겉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1억이 잠시 사라졌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이군. 또 다른 비서는 금융법률 자문을 맡았다. 그는 계약서와 약관을 검토하며 단호히 말했다. 명확히 불법입니다. 고객동에 없는 제3자 계좌 운용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VIP 단위라면 내부 공모 가능성이 큽니다. 비서진은 역할을 나눠 기록을 정리했다. 하나는 본사 기록 캡처, 또 하나는 지점 발행 명세서, 그리고 로그 분석 스크린샷. 모든 자료는 변조 불가능한 형태로 보관되었다. 회의를 마치며 현옥은 차분히 결론을 내렸다. 좋네. 이제 뼈대는 잡혔다. 하지만 아직은 단서일 뿐이야. 지점 내부에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정호가 다시 문의할 때 그들의 반응을 면밀히 기록하세. 비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흩어졌다.
각자 노트북을 닫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합법적이고 정밀한 움직임, 그것이 현옥팀의 방식이었다. 프라임증권 강남 지점, 퇴근 무렵. 겉으로는 하루 영업이 마무리되는 평온한 풍경 같았지만 지점장실 안은 달랐다. 커튼이 닫히고 불빛이 낮게 드리워진 공간에서 지점장 오태규는 전산 담당 직원을 불러 세워두었다. 책상 위에는 고객 계좌 목록이 켜진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오태규는 화면을 가리키며 낮게 말했다. 이 라인 흔적을 정리해. KM 파트너스 이름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게. 직원은 굳은 얼굴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전산망을 열어 로그를 훑으며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필터를 다시 입혔다. 화면에서는 불과 몇 분 만에 수많은 기록이 사라졌다. 그러나 사라지는 숫자들 사이에서 직원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지점장을 바라보았다. 지점장님, 이렇게 흔적을 지우다 들키면 더 큰 문제가. 오태규는 차갑게 말을 끊었다.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거다. 본사 감사팀은 이런 세세한 기록까지 보지 않아. 중요한 건 고객이 입 다물게 하는 것뿐이야. 직원은 더 말하지 못하고 다시 손을 움직였다. 화면에 코드가 줄줄이 삭제되자 마치 사건 자체가 없던 것처럼 기록이 정리되었다. 그 시각 로비에서는 아직 퇴근하지 못한 상담 직원들이 남아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속삭였다. 혹시 우리 너무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거 아닐까? 조용히 해. 지금은 입 다무는 게 살아남는 길이야. 회의실과 로비를 오가는 긴장된 공기. 겉으로는 웃음을 유지했지만 안에서는 모두가 진실을 알았다. 지점은 은밀히 흔적을 지우고 있었고 그것이 곧 더 큰 파국을 불러올 씨앗이 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정호는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앉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앱에 찍힌 숫자는 여전히 변함없었다. 며칠째 반복되는 숫자가 눈앞에서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무릎 위에 올려둔 계약서를 다시 펼쳐보았다. 종이 위에는 선명하게 10억이라 적혀 있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증표 같은 계약서가 이제는 그를 조롱하는 듯 보였다. 정호의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 정말 전산 오류일 수도 있지 않나? 하지만 곧 다른 목소리가 반박했다. 아니다. 이미 지점에서 다른 명세서를 출력했잖아. 그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다. 그렇다면 내 돈은 어디로 간 거지? 손끝이 떨렸다. 그는 평생 남에게 손 내밀 줄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친구에게까지 짐이 되는 게 아닌가 두려웠다. 그때 문득 떠오른 건 현옥의 목소리였다. 낮고 단호했던 그 말. 단순 실수라면 이렇게 오래 갈 리 없네. 자네는 혼자가 아니야. 정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끝내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대신 깊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그래, 믿자. 현옥이라면 방법을 찾아낼 거야.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여전히 불안은 남아있었지만 한 줄기 희망이 자리 잡았다. 그는 다시 계약서를 봉투에 넣고 조심스레 서랍에 넣었다. 행동으로 정리하듯 마음도 정리하려 애쓴 것이다. 은빛 서재의 한쪽 길게 놓인 원형 테이블 위에 노트북 5대가 동시에 켜졌다. 현옥의 비서진이 각자 맡은 자료를 정리해 가져왔다. 화면마다 다른 숫자와 그래프가 오갔지만 하나로 모아보면 하나의 흐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김 비서는 고객 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대조했다. 지점 발행본에는 금액이 9억으로 축소되어 있었지만 본사 서버 기록에는 10억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이 차이는 단순 오류로 설명할 수 없었다. 이 비서는 본사 API를 통해 확보한 서버 로그를 다시 분석해 보여주었다.
특정 시간대마다 동일한 법인 계좌명이 반복 등장했다. KM 파트너스라는 명칭이 계속 찍힙니다. 계좌가 한 번 거쳐간 후 일부 금액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법률 담당 비서는 자본시장법 조항을 펼쳐 보였다. 고객동에 없는 자금 운용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특히 위장 계좌를 통한 운용은 사기와 횡령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만 충분하다면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자료 담당 비서는 모든 화면을 캡처해 변조 불가능한 형태로 저장했다. 타임스탬프, 전자서명, 암호화 해시값까지 붙여 국제 기준에도 맞는 증거 자료로 정리되었다. 현옥은 이 모든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았다. 손끝으로 종이를 정리하며 낮게 말했다. 좋네. 이제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드러났다. 다음 단계는 본사 감사팀에 직접 전달하는 거다. 비서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점장이 은폐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 본사 자료도 변조될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현옥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르는 거다. 지점이 손댈 수 없는 곳에 증거를 올려야 한다. 그리고 그 전에 정호 씨에게도 알려드리게. 본인도 상황을 명확히 알아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지. 비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서버에 자료를 업로드하고 본사 감사팀과 연결할 암호화 채널을 열어두었다. 서재의 공기는 긴장감 속에서도 질서 있게 흐르고 있었다. 밤이 깊었지만 현옥의 서재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긴 테이블 위에 쌓인 서류 더미와 노트북 화면이 은은히 빛났다. 증거 자료는 이미 정리되었고 본사 감사팀과 연결할 채널도 열려 있었다.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누가 직접 나설 것인가였다. 현옥은 가죽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스쳐갔다. 정호가 직접 본사의 자료를 들고 가는 방법도 있었다. 하지만 정호는 이미 불안과 혼란 속에 있었다. 게다가 상대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지점장과 직원들. 정호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운 싸움이었다. 비서진 중 한 명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장님, 자료는 저희가 대신 전달해도 됩니다. 위험을 줄이려면 익명 절차가 더 안전합니다. 현옥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되네. 이번 건은 지점 내부에서 이미 은폐를 시도하고 있어. 누군가 직접 나서서 본사 책임자 눈앞에 증거를 내밀지 않으면 또 다른 핑계로 덮일 가능성이 크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평소 유머러스한 노신사의 모습이 아니라 수십 년간 경험을 쌓은 해결사의 면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곧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현호가 정말 괜찮겠나? 괜히 본사까지 흔드는 건 아닐지. 현옥은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정호야, 자네가 평생 쌓은 돈 아닌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거라면 되찾아야지. 내일 아침 내가 직접 본사에 가서 모든 걸 밝히겠다. 정호는 한동안 침묵했지만 끝내 낮게 말했다. 고맙네. 나는 그저 믿고 맡기겠네. 전화를 끊고 난 뒤 현옥은 서류 가방을 준비했다. 가죽 가방 안에는 정리된 증거 자료가 차곡차곡 들어갔다. 봉투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고 전자 서명과 해시값이 기록된 USB도 함께 담겼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창밖에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잦아들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졌다. 현옥은 중절모를 챙겨들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는 숨길 수 없지.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이튿날 아침 프라임증권 본사. 유리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정문 앞에는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섰다. VIP 고객과 기업 파트너들이 오가는 자리라 경비는 삼엄했지만
은빛 정장과 중절모를 갖춘 신사 현옥의 걸음은 당당했다. 가죽 서류 가방이 그의 손에 단단히 들려 있었다. 현옥은 안내를 거쳐 곧장 15층 감사팀 회의실로 들어섰다. 기다리고 있던 본사 감사팀장과 2명의 간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 중앙 테이블에는 이미 노트북과 빔 프로젝터가 준비되어 있었다. 감사팀장은 의례적인 미소를 지었다. 신사현옥 선생님, 어떤 사안으로 오셨는지 직접 듣고 싶습니다. 현옥은 서류 가방을 열어 봉투와 USB를 꺼냈다. 차례대로 테이블 위에 올리자 봉투마다 붙은 라벨이 시선을 끌었다. 계약서 사본, 지점 명세서, 본사 로고, 위장계좌 기록. 그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박정호 씨 계좌에서 1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단순 오류가 아닙니다. 본사 서버 기록과 지점 발행 명세서가 서로 다르게 조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KM 파트너스라는 위장 계좌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흔적이 있습니다. 감사팀장은 표정을 굳히며 화면을 넘겼다. USB 속 로그 파일이 프로젝터에 비춰졌다. 코드와 숫자가 이어지는 화면 속에 법인명과 거래 시각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지점장 오태균이 들어섰다.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고객 한 분의 계좌 착오를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현옥은 그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착오라 하기엔 흔적이 너무 명확합니다. 지점에서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감사팀장도 오태균을 바라보며 물었다. 지점장님,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본사 서버와 지점 기록이 다르게 나타난 겁니까? 오태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본사와 지점 시스템 사이 동기화 문제일 겁니다. 곧 해결될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옥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단순 동기화라면 특정 법인 계좌를 거쳐 돈이 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감사팀장과 간부들의 눈빛이 오태균을 향했다. 그의 변명은 더 이상 힘을 잃었다. 현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마무리했다. 이제는 감사팀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고객의 신뢰를 배반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본사 감사팀은 현옥이 남기고 간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곧장 움직였다. 회의실의 공기가 가시기도 전에 감사팀장은 법무실과 IT 보안실에 긴급 연락을 취했다. 서버 로그와 지점 발행 기록을 대조하는 작업이 시작되자 은폐 흔적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삭제된 줄 알았던 코드 일부가 백업 서버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본사 법무팀은 즉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에 전달했다. 불과 하루 만에 결론은 내려졌다. 강남 지점장 오태균 직위 해제. 전자문서가 공식적으로 발송되자 지점 내부는 술렁였다. 직원들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그동안 속으로만 의심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오태균은 본사 호출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증거가 충분했다. 잠깐의 운용 차이였다는 그의 말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았다. 직원들조차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며칠 뒤 정호의 계좌에는 다시 10억 원이 선명하게 찍혔다. 스마트폰 화면 속 숫자를 바라보며 그는 눈가가 붉어졌다. 단순히 돈이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당당히 문제를 제기했고 현옥과 그의 비서진이 함께 싸워주었다는 사실이 더 큰 힘이 되었다. 정호는 현옥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옥아, 덕분에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됐네. 평생 모은 돈을 지킬 수 있었어. 현옥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돈을 되찾은 게 전부가 아니야.
자네 같은 고객들이 더는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시스템이 바뀌는 게 진짜 결과지. 실제로 이번 사건은 본사 차원에서도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내부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VIP 자금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전산 이중 검증 장치와 외부 감사 절차가 새로 도입되었다. 지점별 자율권은 줄었지만 고객 신뢰를 되찾는 것이 우선이었다. 강남 지점 로비는 예전처럼 화려했지만 그 공기 속에는 긴장과 경계가 감돌았다. 남은 직원들은 매일 고객 응대 방식을 점검받았다.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한때 은폐에 가담했던 일부 직원은 징계를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며 후회했다. 며칠 후 신사현옥의 서재. 창밖에는 늦가을 햇살이 비쳐들었고 테이블 위에는 정호가 가져온 작은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긴장과 불안 속에서 시작된 사건은 이제 하나의 교훈으로 정리될 차례였다. 정호는 차잔을 들며 담담히 말했다. 현호가 나는 평생 은행이나 증권사를 믿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네. 그런데 이번 일을 겪고 보니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 작은 의심이라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더군. 현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네. 제도는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거지. 그래서 자네처럼 직접 확인하는 눈이 필요하네. 계약서와 전산 기록을 비교하고 이상하면 반드시 물어야 하지. 그것이 가장 확실한 자기 방패야. 정호는 미소 지었지만 눈가에는 아직 깊은 여운이 남아 있었다. 평생 모은 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질 뻔한 경험은 그에게 단단한 교훈을 남겼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본사 차원에서 제도가 바뀌고 언론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업계 전체에 소문이 퍼졌다. 다른 지점들에서도 자체 점검을 실시했고 고객들도 스스로 계좌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증권사라는 거대한 조직이지만 결국은 고객 한 사람의 목소리에서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현옥은 서재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차분히 정리했다. 이번 일은 돈을 되찾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네. 앞으로도 고객들이 피해를 막으려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지. 첫째, 계약서와 전산 기록을 항상 비교할 것. 둘째, 작은 차이라도 반드시 문의할 것. 셋째, 설명이 불분명하다면 기록을 남길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같은 피해는 줄어들 걸세.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늘 말해야겠네. 그냥 믿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라고. 서재 안은 조용했지만 두 노신사의 대화는 묵직한 울림을 남겼다. 신뢰는 제도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태도에서 완성된다는 메시지였다. 창밖에는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긴 사건의 끝자락에서 정호와 현옥은 각자의 차잔을 들어 올리며 나지막이 웃었다. 위기는 지나갔고 남은 것은 교훈과 새로운 다짐뿐이었다. 작은 의심을 그냥 넘기지 마라. 기록을 비교하고 질문하라. 그것이 당신의 방패다.